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를 위한 맨발 걷기 방법을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맨발 걷기를 이야기 드리냐? 맨발 걷기는 허리 협착증에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허리 협착증, 맨발 걷기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맨발 걷기를 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요즘에 열풍이에요, 열풍. 산에 가면 맨발로 걷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공원에 가도 맨발로 걷는 분들 많고, 각종 지자체에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 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가 어디에 좋냐?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파킨슨이 호전된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암도 치료된다. 저는 이 말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에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되거든요.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답이 없던 치매, 파킨슨, 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맨발 걷기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가 어디에도 도움이 되냐?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 허리 협착증에도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왜 허리 협착증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RI 사진이 같아요, 두 환자분이. 그런데 두 환자분의 증상은 같지 않습니다. 한 환자분은 허리만 아픈 분이 있고 어떤 환자분은 다리가 저립니다. 그 두 환자분의 증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MRI는 똑같은 협착인데 왜 증상은 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 능력이 달라서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어느 날은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또 협착증 증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MRI 사진은 같아도 증상이 달라진 이유는 뭐다? 바로 혈액순환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위에서부터 발로 혈액이 더욱더 많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가락이 펴집니다. 발가락이 펴지는 꺽쇠 효과를 통해서 더욱 많은 혈액이 발 아래로 내려오게 합니다. 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완되었다, 수축됐다, 이완되었다, 수축됐다. 발의 근막들이 이완되었다, 수축됐다 합니다. 이러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맨발 걷기는 첫 번째, 지압. 말씀드렸듯 발의 자극을 통해서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주고, 두 번째는 발가락이 펴지면서 꺽쇠 효과가 일어나면서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주고, 세 번째는 발바닥에 근막이 펴지면서 근막의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어떤 병보다도 중요한 허리 협착증에 있어서 맨발 걷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고 맨발 걷기 그거 힘든데 어떻게 하냐? 맨발로 걸을 데가 없다. 맨발 걷기 매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먼저 제안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러 형태로 맨발 걷기를 시켜봤거든요. 그 중에 효과 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맨발 걷기 우선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한 달 동안 하겠다 마음을 먹으세요. 평생 맨발 걷기 하라고 하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달 동안 내 몸의 혈액순환 능력을 매우 높여버리겠다.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하겠다 생각을 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하거나 일주일에 2, 3회씩 하세요. 일주일에 2, 3회 할 때는 1시간씩 하세요. 이해 가시죠? 한 달간 해보는 겁니다. 자, 장소는 어디서 하냐? 1번, 제일 좋은 건 흙이나 땅이에요. 가까운데 흙이나 땅이 있다. 공원이 있다. 매우 축복받는 겁니다. 가까운데 흙이나 땅, 학교 운동장, 공원, 산, 흙이나 땅이 있다. 이런 흙이나 땅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흙이나 땅이 없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나 집 앞에 있는 아스팔트나 시멘트에 사셔도 돼요. 아스팔트나 시멘트도 충분한 맨발 걷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팔트나 시멘트 가기도 어렵다. 집 안에서밖에 못한다. 집 안에서 할 때는 뭐 지하판이나 달걀판에 사시면 돼요. 앞에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에 좋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맨발 걷기 효과가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는 양전하가 있어요. 양전하 플러스.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있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서로 중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접지 효과라고 합니다. 흙이나 땅에서 할 때는 이 접지 효과가 가장 좋죠.
그런데 아스팔트나 시멘트도 우리가 이 접지 효과를 검증을 해보면 꽤 접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시멘트에서 맨발 걷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판이나 달걀판, 집안에서 하면 접지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판이나 달걀판 집에서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맨발 걷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다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 맨발 걷기 너무 하고 싶은데 맨발 걷기 할 시간이 없다. 맨발 걷기 할 시간이 없는 분들 뭐가 있냐? 맨발 신발에서 맨발 신발. 이거는 그래도 맨발로 걷는 것과 어쨌든 유사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밑에가 평평해요. 평평해서 어때요? 발이 쭉 펴졌다 수축되는 효과가 있고 발가락이 넓어요. 그래서 발가락에 꺽쇠 효과가 생기고 또 밑창이 얇아요. 그래서 지압 효과도 있어요. 또 전기 테스트를 해보면 땅과 접지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맨발 걷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이점들을 신발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맨발 걷기만큼은 효과가 없어요. 보면 안 하는, 근데 맨발 걷기를 도저히 못하겠다면 맨발 신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내가 하루에 1만 보 걷기 하거나 5천 보 걷기 하거나 매일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걸으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운동화 대신에 맨발 신발 신고 걸으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발 신발을 처음에 신게 되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무릎도 아프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신으면 그런 통증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다는 분들 또는 만보 걷기나 5천보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맨발 신발을 구입하셔서 운동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총 정리를 해봤어요. 허리 협착증에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관리하는 거. 스스로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허리 운동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허리 협착증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맨발 걷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